세계가 어떻게 보이냐.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뭐 그거지. 어떤 의미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집착으로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어, 어. 자기의 환상에 대해서 계속 짓거리고 있잖아요. 음.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쾌락이 있으니까 착각을 계속 하잖아.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이 보라니까요. 특히 나한테 조현병이라고 댓글 단 사람만 어이없거든? 근데 이해해. 나도 그렇게 의미에 천착해서 빠지기 쉽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드러난 거겠죠. 당신의 마음 당신만 알겠지. 당신도 그리고 모르겠지. 그렇게 의미화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 살인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안 좋게 착각을 한 거지. 그 착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은 게 그 사람의 죄죠. 그러면 그런 게 환상이라면 증상은 뭐겠어요? 내 환상을 깨부수는 것이 증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닌 의미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어, 어. 그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정신병이 많이 오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무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환상이란 정반대의 의미가 펼쳐지는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프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살인자를 너무 미워하는 그 마음에 천착하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저 살인자를 내가 저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는 결론에 와서 나도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되게 쉽다니까요. 어? 아니, 법으로 그 살인자를 혼내주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는 내가 저 살인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승화적인 행동이잖아요. 용서를 못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꼴을 봐야겠다라는 건,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의미는 너무 하찮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또 뭐 동양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용.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럼 그 중용의 길은 뭐겠어요? 무의미와 의미 사이 뭐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흐름이겠죠. 그게 가장 진실이나 진리,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창조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미가 창조되면서 의미가 죽는 곳이잖아요. 그거 탄생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게 삶이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의 혼이다. 나의 삶 자체가 나의 혼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 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미와 무의미의 그 사이를 지키면서 가면 재밌다. 의미도 창출해냈다가 그 의미를 죽이기도 하면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의미를 창출해 내는 그 과정을 달려오시고 그 과정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의미가 고정되면 그 의미를 바로 버리세요. 쉽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은 이걸 좀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좋게 활용해서 가는 게 좋겠지. 제가 그래서 뭐 의미를 갖다 버린다고 해서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고 해서 뭐 내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하나의 착각이고, 그래서 바람을 피거나 바람을 핀단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도 의미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백의 지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겠죠. 공백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혼의 지점을 본다라고 말을 할게요. 의미가 창출되고 의미가 소멸하는 그런 혼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혼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물질을 혼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항상 유의하면서 의미가 창출되고 의미가 소멸되는 그 혼의 지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혼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살인자에게마저도. 이런 거를 난 형상화하고 싶거든요. 살인자를 볼 때 너무 믿겠지. 근데 그 미운 것만에 집착하지 않고 옆을 열어두는 거. 그럼으로 해서 미움의 의미는 소멸이 되잖아요. 그때 만나는 게 어떤 제 자신이죠. 용서라는 어떤 그게 하나의 물질로 드러났을 뿐이지,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이걸로 어떤 스릴러 작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그 살인자를 다시 죽이러 내가 갈 수도 있겠지. 그거는 싹 다 자유고 거기에 당신의 혼이 다 적용되고 있을 거라는 건데, 누가 뭘 해라 이게 옳다 좋다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순간이 올 때 당신이 그냥 선택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흘러온 게 각자의 삶인 거잖아요. 순간적인 것을, 그게 밀란 쿤데라에 나오잖아요. 순간적인 것을 어떻게 비난하겠냐라는 거예요. 히틀러와의 오랜 화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한 거고, 우리가 결정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이 혼이랑 또 비슷하겠죠. 의미가 결정되면서 소멸되는 지점이잖아요. 순간에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의미가 그 순간에 선택을 되는데 어떻게 의미가 생성되고 다시 또 소멸되냐라고 했다면,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특히 이럴 때요. 진짜 사랑은 왜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내보내는 게 보편적인 생리라면, 사랑을 한다는 건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물을 뱉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그걸 고통스럽다는 의미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내가 너무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 그런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선택지로 주어지는데 그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거죠. 살인을 하고 싶을 때도 살인자 말이에요. 살인자가 받아야 될 죄값은 그 선택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킨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반드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는 약간 그런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상태라고요. 지금 과학은 그 상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지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실이라는 거지. 입자라 생각하면 파동이 될 거고 파동이라 생각하면 입자가 될 거라고.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죽이고 싶을 때 죽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뭐 살인했고 또 마약 있잖아요. 마약은 너무 좋을 때 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약간 무엇이든 내 생각과 반대로 하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랑은 그런 거랑 또 다른 거라는 건 충분히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착각한 그 착각, 내가 결정한 착각이지만 그 착각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더 좋은 착각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냐라고 하면 너무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다 지 생각이 맞대. 다 뭔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일치와 불일치를 동시에 보는 똑똑한 눈을 가져야죠. 정신이나 물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혼에서 선택을 하는 거. 혼에서 선택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일치와 불일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선택이냐고요? 왜 아니겠어요? 정과 반에서 정을 선택하거나 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과 반을 동시에 선택하는 합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혼이고 인간의 지혜고 윤리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